안녕하세요. 위드시맨입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이제 0.5%까지 기준금리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당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금리를 많이 내렸고 이 당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했으나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연방제도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상황에서 금리와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해 보면 이 그래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해 왔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매매 가격은 상승을 해 왔고 다만 이 상승의 추세가 완연한 상태에서 약간의 금리 인상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매가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후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늘어났고 매매가는 서서히 회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역사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의 그래프만 보면 금리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금리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바로메타인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른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같은 시기 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금리가 아파트 가격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죠. 한 번 더 금리가 인상이 되고 거래량이 바닥을 이루었을 때 서울마저도 매매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한 번 인상됐다 해서 올라가고 두 번 인상됐다 해서 떨어지는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마주치는 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공급량이 만약에 추가로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공급이 100, 수요가 100 인상에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쳤을 때 수요가 떨어져서 80이 됐을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만약 공급이 더 많이 떨어져서 수요가 80인 상황에서 공급이 70이 돼버리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에 한 번 더 살펴보면 분명 금리가 한 번 올라갔을 때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보신 서울과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때 미분양이 많아졌던, 즉 공급이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공급과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분명 서울에서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매매 가격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이었죠. 서울이 규제지역이 되는 것과 부산이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그 수요량과 공급량의 현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다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수요가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그 영향이 미비하고 이미 수요와 가수요가 붙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이르러 있습니다. 만약 올 연말에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의 가격, 특히 아파트의 가격은 금리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에 따른 공급의 상황과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같이 받고 있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2분에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연내에 금리가 오른다는데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올 하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금리가 낮으니 한 번 정도는 금리가 올라도 그 금리가 높지 않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집값이 당분간 상승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이죠.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꺾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0.5%의 기준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소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소폭이 인상된다 해서 저금리가 고금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의 정책과 경기 그리고 수급 상황, 즉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금리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전합니다. 어제 제가 주택 매매 심리의 상승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미 기대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금리와 현재 정책과 현재 공급과 현재 수요 상황에서도 여전히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매수자, 즉 대출 많이 내서 주택을 샀는 매수자들은 추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또한 공급이 터지게 되면 이 괴리 현상이 지속이 되지 않고 커플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 기조가 한없이 지속되지도 않을 것임에 유의해야 된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금리는 이미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로금리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만들었고 세계 경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만들어서 사실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초저금리 기조를 전 세계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신이 나오게 되고 향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과열된 상황을 유동성의 문제점으로 판단을 하게 될 때 한국은행은 통화를 긴축하기 위해서, 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부터 전격 인상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만 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는 경기의 회복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국내 경기 또는 세계의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저금리의 기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고 싶어 했던 분들 중 일부는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또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금리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집값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기란 역부족입니다. 금리가 한 번 인상되었을 때 0.25%가 인상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서울과 부산을 나누어서 봤을 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0.25%가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 올랐을 때, 기준금리가 두 번째 올랐을 때 서울과 부산이 공통적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기준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깨뜨리고 상향하게 될 경우 분명 이 금리도 부동산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는 시중의 유동성 감소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줄어든 수요량보다
공급의 양이 더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의 안정을 기대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의 정책, 공급, 금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동산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게 얽혀진 영향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와 정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의 금리와 정책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즉 수요를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거래량을 늘리고 거래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지언정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최근 서울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급의 확대가 현실화되고 금리의 상승이 조금 더 완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 집값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만,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짓고 싶다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급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분명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을 해내지 못한다면 물가의 상승 기조가 약해질지언정 하락 기조로 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분명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금리, 정책, 수요 공급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향후에 어떠한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향후에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금리와 아파트 가격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금리가 인상하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